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7일 태국 뉴스입니다. 파타야 남포 나크아 시장에서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제15회 나크아 워크 앤리 페스티벌 행사가 열립니다. 12월 2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내년 1월 6일부터 14일까지 매주 주말 오후 4시부터 열립니다. 촌부리 남포 나크아 시장은 신선한 해산물을 선상에서 바로 제공하는 전통어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최근 들어 태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라판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은 석유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비용에 비례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장 가격을 임의로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최근에 고비용의 영향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3.99바트로 대폭 인상할 예정인데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단위당 4바 이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이크라통 축제가 다가오면서 공항 당국은 공항 주변에서 풍등을 날리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로 위험을 초래시키면 징역 15년 이상 20년 또는 무기징역과 60만 바트에서 8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8시 37분경 치앙라이 메사이 지역과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미얀마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치앙라이와 치앙라이, 람푼과 난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8채가 손상을 입었고 치앙라이 지방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한 명이 추락해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방콕 프라웨 지역에 위치한 수완누앙 라마고세 공원에서 아름다운 식물 박람회가 열립니다. 500라이 면적의 다양한 꽃으로 장식된 곳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둥 해군사령관은 베트남 어선이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는 경우 곧바로 납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약 100척의 베트남 어선이 태국 영해에 들어와 조업을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전해진 것과 달리 몇 척 정도로 보이는 베트남 어선은 태국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해군은 약 6척의 베트남 어선을 납포했었습니다. 수티퐁 내무부차관은 전국의 지사들에게 신규 총기 소지 면허 발급을 중지하라고 지시했으며 경찰청과 협의해 방콕 지역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조 총기의 주문이나 수입, 거래를 금지하고 모조 총기를 소지한 사람은 지정관서에 등록을 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라삭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배포하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랩탑이나 노트북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일단 중학생과 교사들에게 노트북을 배포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구입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비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렌탈로 물건을 조달해 관리나 품질, 사용성과 가격 면에서 합리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대포 통장을 판매한 35세 남성을 나콘바톰 지방에서 체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된 지인이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200바트를 주겠다는 말에 통장을 발급해줬는데 이외에 400바트만 보내주고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대포 통장은 사기꾼에게 넘겨져 18명 이상이 약 10만 바트의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포 통장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타 총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행위에 반발해 11월 20일에 일제히 주식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고 밝히며 정부는 태국 증권거래소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리는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파악 중이라면서 증시의 정치적 개입으로 의심되는 공매도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태국 증시는 이전보다 나은 상황이라면서 주식거래세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걸 예로 들었습니다.
태국의 수돗물은 마실 수 없는 상황으로 태국인들은 별도로 식수를 구입해 먹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상수도국은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댐 상류의 원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지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운영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한 원수를 정수해서 공급한다고 해도 도로에 매설된 수도관과 집이나 아파트 등의 수도관이 노후되어 있어 정말 마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방콕시는 27일 러이끄라통 축제를 위해 시내 34곳의 공원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원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개방되며 가족당 천연 끄라통 하나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2월 15일부터 방콕과 푸켓, 치앙마이와 촌부리의 시범구역은 새벽 4시까지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연장됩니다. 촌부리 지방은 파타야 시내가 지정될 것으로 시 당국은 이에 따른 폐기물 관리와 운송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4일과 25일에는 파타야 국제 불꽃축제가 실시됩니다. 첫 불꽃 발사는 저녁 7시 30분이니 파타야를 방문하실 분은 시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얀마군에게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41명의 태국인들이 18일 태국으로 송환된다고 합니다. 17일 미얀마 외교부가 타칠레 국경을 통한 귀국을 승인했다고 미얀마 주재 태국 대사관으로 알려왔다는 것입니다. PTT와 방짝주유소는 18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50에서 64당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케라이와 민부리를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 핑크라인의 무료 운행이 11월 21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34.5km의 노선의 30개역으로 구성된 핑크라인은 12월 18일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요금은 15바트부터 45바트까지입니다. 방콕 방나 지역의 우동숙소 27에 위치한 호텔 객실에서 47세 대만인 남성이 손발이 묶인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투는 적이 있었고 남성의 노트북 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도권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들을 추적해 미얀마와 카메룬 남성을 시나카린의 도로변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머물던 숙소에서 사라진 노트북과 금품을 발견했는데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지시한 태국인 여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7일 새벽 4시쯤 파타야 비치로드 소이칠에 위치한 호텔 6층에서 43세 프랑스인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혼자 호텔에 투숙 중이었는데 추락한 이유는 현재 알 수 없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태국의 건물 테라스나 계단 난간은 상당히 낮게 설치되어 있어 음주를 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국과 경찰은 방콕 방쿤티안 지역에 있는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200만 바 상당의 가짜 화장품과 불법 의약품, 성인용품을 압수했습니다. 해당 창고를 임차한 사람은 중국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푸켓에 위치한 쇼핑몰 센트럴 푸켓에서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개최됩니다. 12월 28일부터 1월 1일까지 5일간 유명 아티스트와 세계 정상의 DJ 공연이 열리며 매일 밤 5,000발의 불꽃도 발사된다고 합니다. 사무사콘 끄라툰벤 지역에서는 변압기에 있던 고양이를 구하려던 20대 후반의 태국인 남성이 감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고양이를 구조하려고 5m 높이에 설치된 변압기에 올라갔다가 감전되었는데 현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치앙라이 무앙 지역의 도로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가던 승합차가 전신줄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한국인과 이탈리아인 13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픽업 트럭이 급정거하자 추돌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완나품공항세관은 건어물 40kg이 들어있던 수화물을 적발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한국인 여행객들도
유포나 수산물 가공식품을 가지고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과 축산국은 빠툼타니 지방에 위치한 냉동 창고에서 6.6톤의 돼지고기를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돼지고기는 밀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유주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사기 혐의로 수배된 부부를 촌부리 시라차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부부는 이전에 롯부리 무안 지역에서 가전제품 수리업을 하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다면서 돈만 받고 잠적했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절도 혐의로 수배된 38세 남성을 빠툼타니 삼콕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심야 시간 정미소 창고에 보관된 쌀을 훔쳤는데 피해 규모가 2천만 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국과 경찰은 파타에 위치한 두 곳의 상업용 건물을 수색하고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과 분유, 위조 화장품 4천만 바나치를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이러한 불량 제품들은 온라인을 통해 팔리고 있었는데 경찰은 베트남 범죄 조직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완납품 공항세관은 살아있는 살쾡이와 이구아나 등을 가지고 타이에어 아시아 여객기를 통해 출국하려던 24세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이 가지고 있던 동물들은 멸종 위기종으로 국제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에달 이스라엘 항공편으로 출국하려던 52세 이스라엘 남성도 체포되었는데 남성의 수화물 안에는 살아있는 거북이와 뱀, 도마뱀 등 80마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은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수배된 필리핀 국적의 47세 남성을 돈무안공항의 출국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필리핀에서 당시 7세 여아를 10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탄로나자 수사를 피해 태국으로 도주해왔다고 합니다. 미얀마 지진으로 태국 내 세계 지방 14개 병원이 운영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 중 건물 피해가 발생한 2개 병원은 부분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당국이 안전팀을 보내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바다에 접한 사무프라칸 지방의 해안도로는 최대 90cm까지 침수되기도 합니다. 프라사무체리 지역의 도로는 3km가량 바닷물에 침수되었는데 주행하던 차량의 시동이 꺼지면서 고장나는 일이 다발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회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이롯 노동부 차관은 태국의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실업자 수는 22만 9,07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3% 증가했지만 전달인 8월보다는 7.58%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7만 4,067명으로 지난해보다 8.16%, 전달보다 12.64%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SNS에는 방콕 BTS 프라카농역 근처 거리에서 7개월 된 임산부가 구걸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사진 게시자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여성이 구걸하는 걸 보고서는 음식과 주스 한 병 등 200바더치를 구입해 여성에게 줬다고 합니다. 여성은 집에 있는 2자녀에게도 먹여야 한다며 음식을 먹다 말고 떠났는데 여성의 남편은 현재 교도소에 있다고 합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떻게든 자식을 지키려는 여성을 지지한다면서 당국이 나서서 여성을 도왔으면 한다는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태국 콘도의 전형적인 문제 중 하나가 주차 공간 부족입니다. 한 SNS 이용자는 주차할 곳이 없어 대로변에 차를 주차했다가 차량이 불탔다는 사연을 게시했습니다. 라용 프루억땡 지역의 콘도를 임차한 여성은 저녁 시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도로변에 차를 주차시켰다고 합니다. 새벽 1시쯤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니 자신의 차량이 불타고 있었고 결국 전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아마도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불을 지른 것 같다고 하소연하며 집을 렌트하기 전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진 않은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의 한 유명 틱토커 남성이 방콕 야와라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남성이 1시간 동안 구걸받은 돈은 325바트로 하루 최저임금은 거뜬히 벌 수 있었다면서 지나던 과일 판매상이 과일까지 주고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10년 전에도 인플루언서가 비슷한 시도를 했는데 하루 동안 1만 밭을 벌었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비행기를 놓치지 않게 해줬다면서 유럽인 관광객이 1,000유로를 택시기사에게 준 사연이 게시되었었습니다. 16일 택시기사로 일한다는 남성은 수완나푼공항에서 후일 광지역까지 중국인 승객을 태우고 받은 1,000바트짜리 지폐 사진을 올리며 이것은 이익인지 손해인지 네티즌에게 묻고 싶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택시비는 195바트이 나왔는데 중국인이 잔돈이 없다며 이 지폐를 주고 떠났는데 네티즌들은 태국어와 중국어가 섞여 있는 걸 보니 진짜 지폐는 아닌 것 같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안타깝게도 택시기사가 받은 돈은 죄를 올릴 때 불태우는 가짜 돈으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